며느리인 제 돈으로 바람피고 상간녀랑 재혼시키려고 했던 시집 식구들한테 본때를 보여준 이야기 지금 풀어놓을게요. 들어보시고 저 칭찬해주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차 가정주부예요. 남편과 저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나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지요. 넉넉한 형편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기 때문에 때때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시던 친정아버지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지요. 그런 과정에 아버지가 저희 가족은 아버지께서 말하지 않으셨던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땅의 가치는 자그마치 80억이나 되더라고요. 부동산업자도 이 알짜배기 땅을 아버지가 왜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다며 저희에게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졸지에 저희는 80억이나 되는 재산이 생긴 거예요. 남동생과 재산을 나눠 남동생은 친정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땅의 일부를 정리해서 일단 커다란 주택을 하나 샀지요. 그리고는 홀로 되신 시어머니와 신우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만 갑자기 좋은 집에서 사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갑자기 생긴 재산에 놀란 건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이제 고생이 끝났다며 저에게 연신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정말 자기가 마누라 복이 있다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행복해하니 저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주머니가 불룩하면 딴 생각을 한다고. 그게 저는 우스갯소리라고만 생각했지. 제 남편이 그럴 거라곤 참을 생각도 못했었는데 딱 그게 제 남편 이야기더라고요.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던 남편은 갑자기 자기도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저를 조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다니던 직장은 꾸준히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자 저에게 서운해하며 저더러 자기가 고생하는 게 좋냐고 생떼를 쓰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남편 앞으로 작은 고깃집을 차려줬지요. 그런데 남편은 막상 가게를 차려주니 가게는 맨날 종업원들에게 맡겨놓고 놀러만 다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조금이라도 하면 금세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자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적어도 제 생활은 유산을 상속받은 이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시장에서 장을 보고 여전히 세일하는 옷을 사 입고 가계부를 썼지요. 헛바람이 잔뜩 들어간 남편을 보면서 답답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그래도 잠시려니 하고 웬만하면 뜻대로 하게 해주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헛짓거리였던 거예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건 남편뿐이 아니었어요. 신우 또한 유산이 무슨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생각하는 듯이 자꾸 저에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배워보고 싶다는 등의 핑계라도 있었지요. 기술을 배워야겠다, 못다한 공부를 해야겠다는 등의 핑계로 목돈을 가져가곤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으면 언니 지금 돈 줬다고 간섭하는 거냐고 발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혹시 신우의 자존심을 건드는 건 아닌가, 지나친 관심인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솔직히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 화도 나고 주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끼리 돈 가지고 그러는 건 서로에게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웬만하면 신우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상대가 누구냐 하니 소개팅에서 만난 변호사라면서 거기서 혼수를 자그마치 3억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가 해줄 거죠?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나서서는 뭐 그런 걸 물어봐 당연히 해주겠지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왜 제가 아가씨 혼수를 해주나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황당하다는 듯이 그럼 너는 얘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다 죽었으면 좋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그게 아니라 혼수라는 건 형편에 맞게 해야지요. 아가씨 형편에 3억은 과하지 않나요? 라고 하자 어머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너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쥐뿔도 없는데 그런다? 이런 얘기냐며 저를 쏘아보시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는 못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며칠 뒤 아가씨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파혼했다며 자기 인생을 책임지라나요?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고 죄책감도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가씨에게 대신 작은 가게 하나 차려줄 테니까 아가씨 능력을 키워보라고 했죠. 그렇게 1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조그마한 미용실을 차려주게 된 거지요. 그런데 혹시나가 역시나더라고요. 미용 기술을 배운다고 쓴 돈이 얼마인데 정작 본인은 사장이랍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술자만 여러 구해놓고 자기는 매일매일 돌아다니기 바쁘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이 저 몰래 아가씨한테 신용카드까지 줘가지고는 그걸로 택시 타고 피부관리 받으러 다니고 매달 나오는 카드값 때문에 제 머릿속은 온통 쑥대밭이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도 어떻게든 참고 견뎌보려고 했어요. 그래,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돈을 싸질머지고 내가 죽을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으로 버티려고 했어요. 몇 달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남편이 식당과 신우의 미용실에도 관여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장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저라도 나서야 했던 거죠. 하루는 남편의 식당에 갔는데 식당과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카운터에 서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당신은 누구냐 물으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 여기 안주인 되는 사람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뭔 소린가 벙쪄 있는데 주방 이모가 저를 부르더니 남편 단속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남편에게 그 여자는 누군데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냐고 따져 묻자 남편이 일하는 아줌마인데 손님들이 깔본다고 그래서 그럼 대충 그냥 안주인이라고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의 설명이 좀 미심쩍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안 믿으면 누굴 믿냐 아는 마음으로 넘어갔지요. 그리고 며칠 뒤 제 핸드폰으로 이상한 사진 몇 장이 문자로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주인 행세를 하던 여자가 반쯤 벗은 우리 남편 옆에서 찍은 사진인 거예요. 제가 누구냐 하니까 곧 알게 되겠죠라고 하더니 그날 오후에 제 남편 팔짱을 끼고 그 옆에 딱 붙어서 우리 집 현관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묻자 남편이 넌 보면 모르냐면서 저에게 나 이 여자 사랑한다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다시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아가 내가 목이 마른데 부엌에서 물 좀 가져다다오 하시는 거예요. 보아하니 이미 시어머니도 그 여자를 알고 남편은 그 여자랑 살겠다 하고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말 똑바로 하라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란 놈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부부니까 이혼하면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알지? 우리 깔끔하게 재산 나누고 이혼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이 미심쩍인 변명을 늘어놨던 그날 비록 남편에게 더 따져묻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남편이 이따위로 나오는 거였어요. 법에 의하면 유산으로 받은 재산은 부부가 이혼해도 나눌 필요가 없거든요. 즉, 저는 남편과 나눌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야, 내가 자기 아내로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조언인데 내 돈은 우리 친정아버지가 주신 유산이고 유산은 못 나눠줘. 아니 나눠주지 않아도 된대. 변호사한테 이미 다 알아본 거야 라고 친절하게 웃으며 말해줬죠. 그러니 남편은 턱 빠진 사람 마냥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갑자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핸드폰을 뒤져 어디로 전화를 받기 걸더라고요. 어이없는 목소리와 고성이 오가더니 갑자기 옆에 그 사랑한다는 여자한테 야, 너 집에 가라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순간 자기 귀를 의심한 듯 뭐라고? 라고 하자 남편이
냉정하게 다시 한번 그 여자한테 가라고 그러면서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자기야 내가 잠시 헛걸봤어. 미쳤나봐 이 여자가 날 꼬신 거야. 라며 막 그 여자를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 상황이 너무 빠르고 급하게 뒤바뀌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사연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남편에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손을 딱 잡고 일으켜 세우며 그래 자기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라고 했지요. 그 상간녀는 이를 바득바득 가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재빨리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같이 살아온 정이 있으니 이 남편이란 작자가 정말 속내가 어떤지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고 싶었지요. 슬프게도 남편은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는 흥신소에 전화해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지요. 4일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그 상간녀를 또 만나더라고요. 둘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다른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하더래요. 그러곤 또 모텔을 가고 게다가 제가 더 이상 돈을 넉넉히 안 주니까 신용카드로 카드론을 받기 시작하고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가게 매상을 이중으로 적고 있더라고요. 끝내야 하는 순간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그동안 우리 가족이 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공기 좋은 데 가서 며칠 쉬다 오시라 했어요. 그동안 세 사람 모르게 재산 정리 좀 하려고 말이죠. 셋은 좋다고 바리바리 짐을 싸서 제주도로 놀러 갔지요. 그동안 저는 일단 우리 네 식구가 살던 그 큰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제 살림만 추려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남편과 신우 가게는 저 몰래 이미 대출을 있는 대로 끌었어서 정리해주고 말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카드도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그날 막아버렸지요. 4박 5일의 여행이 끝난 날이 바로 며칠 전이었지요.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 다 됐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더러 어디냐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슬슬 차를 끌고 우리가 원래 살던 집으로 가자 짐가방과 함께 오도 가도 못하는 셋이 오들오들 떨며 서 있더라고요. 저는 다들 어디 찜질방을 가든 하지 왜 이러고 있냐고 그러면서 남편 손에 10만 원을 쥐어줬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정말 자기가 미친놈이라면서 자기를 밟고 가라는 둥, 자기는 이제 죽어버릴 거라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으며 제 차 앞에 대자로 들어눕더라고요. 성질은 확 차로 밟고 가 버릴까 하다가 차마 진짜로 밟고 갈 수는 없어서 그냥 후진으로 차 빼서 집으로 돌아왔네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차 앞에 대자로 들어누워 있는 남편 꼬라지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시어머니랑 신우는 저한테 독하다고 난리였지만 아직도 그 상간녀한테 아가라고 부르던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생각이 나요.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계속 셋한테 번갈아 가면서 협박도 아닌 사정도 아닌 연락이 오는데 전 마음 정리 끝났어요. 이제 남편 가게로 이혼 소장 갈 거고 그럼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완전히 끝날 거예요. 저 잘했죠?